The problems. I want a home and children. Throne of England. Scott, you tell your king, William what? I'm going to pick a fight. Well, we can't beat an army. We can't! Would you be willing, for one chance, just one chance, to take our lives? But they'll never take our freedom! 네, 지금 보신 영화 브레이브하트, 멜 깁슨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영웅 역할을 맡았죠.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벤넉번 전투를 다룬 영화인데요. 마침 올해가 이 전투의 700주년이라고 합니다. 21세기판 브레이브하트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요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제기가 되었는데요. 스코틀랜드는 벤넉번 전투 이후 1707년 잉글랜드에 합병된 이후에 지금까지 영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후에 1970년대부터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등장하면서 분리 독립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외교와 국방을 뺀 내정권을 이양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독립을 요구하던 국민당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를 장악하면서 독립 방안이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영국에서 독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박성우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성호 글로벌 뉴스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제가 직전에 앵커하기 직전에 런던 특파원을 해서 사정을 조금 압니다만 사실 영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어는 아니더라고요. 가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아무래도 발음도 좀 다른 것 같고 네. 게일어라는 고유의 언어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다른 것 같은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역사적 반목이 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선영 앵커가 앞에 예.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연도를 한 3개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게 1297년에 스코틀랜드가 영국한테 반기를 들어가지고 격퇴를 하죠. 그 다음에 지다가 나중에 이겨서 이제 독립을 하고 예. 나중에 이제 합쳐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 1707년에 지금부터 307년 전에 합병은 했는데 공식으로 했는데 예. 그 뒤에도 관계가 순탄치 않아서 여전히 그게 이어져 오는데 최근에 그 반목의 원인들은 뭐냐면 가장 가까이는 지금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이 있습니다. 복지를 줄인다든지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스코틀랜드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고요. 예. 그거보다 약간 더 앞서가면 1980년대 그 대처 총리가 예. 역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노조도 좀 탄압을 했고요. 예. 그런 거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가고 네. 그런데 그것까지 가보면 최근까지 그 스코틀랜드하고 거기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의회도 별도의 의회가 있긴 하지만 예. 여전히 자치권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역사적으로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갈등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도 좀 갈등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그 각종 언론들이 이제 시민들이 인터뷰한 걸 보면은 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스코틀랜드는 시민들은 EU 시민 취급을 받는 것 같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남쪽 사람들이 지금도 스코틀랜드가 북쪽에 있고 잉글랜드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중간에 그 벽이 하나 이제 하이드로안을 쓰는 그 벽이 있는데 여전히 잔재가 있죠. 그만큼 북쪽과 남쪽이 정서적으로 아직도 뭐 갈등이 봉합이 덜 됐다고 할까요? 예. 여전히 심하게 그 갈려져 있습니다. 예. 지역 감정이란 말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감정 이상의 감정이 있으니까 분리 독립을 원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가 시작돼서 현재 한 2시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나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국제적인 관심이라는 게 영국 내에서 경제적인 파장도 있고요. 예. 스코틀랜드가 비록 작지만 그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또 다른 하나는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을 하게 되면 지금 분리 독립을 추진하거나 앞으로 하고 싶은 나라들한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렇기 예.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또 다른 나라도 예. 중국도 50개의 소수민족이 모여 있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죠 지금. 네. 특히 뭐 영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 석유 부분도 그렇죠. 네, 석유가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EU 국가 중에서요
영국이 차지하는 석유 생산량이 꽤 많습니다. 예. 꽤 많습니다. 예. 한 80, 70%좀 될 거예요. 또 이상 되는데 그럼 영국 내에서 석유 생산 중에 스코틀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입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봤다면 우리가 석유를 가지고서 예. 그대로 그 자금을 가져가면 굉장히 부자가 될 거다 하는 게 스코틀랜드 주장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북해산 브렌트유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쓸 때도 이야기하는 그 석유인데 맞습니다. 예. 사실 그 북해산 브렌트유는 저희들은 수입을 별로 안 하다가 예. EU와 FTA 협상 이후에 한 몇 배가 한 4배 정도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해산 브렌트유 결국 스코틀랜드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도 변동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해서 브렌트유를 가지고 주 수입원으로 삼는다고 쳐도 예. 유가라는 것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 가지고 국가 경제를 담보로 한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주장이다. 그렇게 네. 좀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지금 뭐 투표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찬성 반대 그에 따라서 이제 파장이 상당히 달라질 텐데 만약에 이제 분리 독립이 된다면요 파운드화를 스코틀랜드가 계속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스코틀랜드를 쓰고 싶어 하죠. 예. 쓰고 싶어 하고 영국 정부는 현재 영국 정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지폐에 어떤 나라 모양이 들어가느냐 그 문제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화폐를 발행한다는 거죠. 예컨대 달러나 이런 거 보면은 발행하는 국가로 볼 때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지폐를 만드는데 코스트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건 찍어내면 그걸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행국으로서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 물론 지폐가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할 정도까지는 지폐를 발행하는 건 대단히 그 발행 국가에 큰 이익인데 파운드화를 예. 못 쓰게 하면 그 스코틀랜드가 별도의 화폐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EU를 쓰게 된다고 자기들은 희망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 스코틀랜드를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코틀랜드가 물론 파운드, 영국 돈인 파운드화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스코틀랜드 화폐도 발행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발행하는데 이 스코틀랜드 화폐는 잉글랜드에서는 상점에서는 잘 통용이 안 되고 네. 파운드화는 물론 다 통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영국은 EU 국가고 그런데 만약에 분리 독립이 된다면 스코틀랜드가 EU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뭐 거기서 가입을 못하고 별도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이 부분도 쟁점이 주로 아마 아니겠습니까?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반대를 많이 할 거라고 지금 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EU가 지금 그렇죠. 멤버를 회원국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좀 주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는 필사적으로 이제 할 텐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예. 네. 만약에 이제 분리 독립이 확정이 된다면 그 파장이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할 텐데요. 특히 어느 쪽으로 좀 파장이 클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이제 경제로 보면요, 스코틀랜드는 규모는 작죠, 면적은 작아요. 우선 영국 내로 보면요, 면적이 8%가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가. 예.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도 역시 8% 가까이 줄어듭니다. 인구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거의 8%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력이 그만큼 이제 위축이 되겠죠.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그거 말고도 그 첨단 IT 센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지금 뭐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을 찬성하는 유명 인사도 있고 네. 반대해온 유명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먼저 찬성 쪽을 좀 보겠습니다. 네. 007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죠. 숀 코너리. 새 나라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창조적인 행동은 없다. 이런 말을 했군요. 예. 그리고 예. 반대 인사를 볼까요? 예. 해리포터 작가입니다. 조앤 롤링. 독립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심각한 위험도 동반한다. 물론 이 롤링 작가는 사실 지금 뭐 스코틀랜드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스코틀랜드 거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뭐 비틀즈 멤버죠. 폴 맥카트니도 우리를 단결시키는 것이 분열시키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러면서 이제 독립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기도 했네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영화 배우도 다 자기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본드, 스코틀랜드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 이제 하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스코틀랜드인이라도 고든 브라운 전 총리는
열심히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인이라는 게 꼭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전 제임스 본드 생각은 이렇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조명을 할 거다. 특히 문화적으로 조명을 하게 되면 영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 산업이 굉장히 좀 번창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예. 역시 찬성한 그 브라이언 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콕스는 스코틀랜드 청년 극단의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어떤 대학의 학장이기도 하고 총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시 그런 뜻입니다.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 모든 체제, 법이라든지 정치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새로운 정당이라든지 이런 게 태어나게 되면 스코틀랜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봉건적인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예. 예전에 잉글랜드와 그 관계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봉건적으로 당해온 게 있었거든요.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열등의식이라고 그런 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찬성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스코틀랜드에게는 역사에 있어서 이제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글로벌 뉴스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